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번째 강의에서는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요.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일반적으로 수 전체 범위를 지정했을 때는요. 아래로 볼록일 때, 즉 그래프의 모양이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위로 쭉쭉 뻗어나갈 거니까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만 가졌습니다. 언제 가졌죠? 꼭지점에서 가졌습니다. 자, 최대 최소는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위로 볼록일 땐 이렇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범위가 주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일단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2차 함수의 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식에서 살펴봤을 때요. 물론 이때 최대 최소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신에 x의 범위를 먼저 정해주는데요. x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x를 제한된 범위에서 나타낼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가 양수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당연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때도요. 제한된 범위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자, 먼저 꼭지점의 좌표가 우리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알파가 여기서부터 베타가 여기까지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최소값이 알파일 때의 함수값이고요. 최대값은 베타일 때의 함수값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최소값은 f 알파 값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f 베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요렇게 알파와 베타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할 때 실제로 그래프는 이 부분에서만 그려져야 하는 거니까 근데 마치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은 q가 됩니다.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습니다. 자, 최대값은요. 이때는 양 경계의 함수값을 확인해 봐야 돼요. 누가 더 높이 있느냐. 자, F알파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F베타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경계값을 직접 확인해서 누가 더 큰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요. 알파와 베타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어때요? 그때는 가장 클 때는 x가 알파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x가 베타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은 f 베타를 때 갖고요. 최대값은 f 알파일 때 같습니다. 즉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죠. 자,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볼록이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알파, 베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최소값은 언제고 최대값은 언제가 되겠어요? 제한된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다라고 했을 때 최소값은요. F베타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반면에 최대값을 나타내면요. 최대값은 F알파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지점 부분을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포함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최대값은 q가 최대값이에요. 꼭지점의 y좌표인 q가 최대값이 됩니다. 최소값은요. 사실 둘 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F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F베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또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지 않는데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일 때라고 한다. 그럼 최소값은 F알파일 때 최소값 같고요. 최대값은 F베타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1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수 전체 범위로 준 건 아니고요.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A 이상, A 플러스 4 이하. 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 최소값을 구하여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A값이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2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fx는 x-5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때 A 이상 A 플러스 4 이하인 게 x의 범위인데요. A가 2라고 하면 2 이상 x는 6 이하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프는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은 x가 5일 때 3이 되는데 이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추계방정식이 x는 5다 이건데 실제 범위는요. x의 범위는 2 이상 6 이하니까 2부터 6까지 내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최소값은 누가 되죠?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최소값은 얼마다? 꼭지점의 y좌표인 3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A값을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A값을 A가 4다 이렇게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4 이상 8 이하이다.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쵸? 자, 해봤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추계방정식이 x는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좌표는 x범위가 4부터 8까지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슉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 여전히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최소값은 3이 된다. 지금 두 가지 경우들은요. 모두 다 꼭지점이 이 안에 들어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A가 6이다 라고 한번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가 6이다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죠? 네, X범위가 6 이상 10 이하입니다 라고 하니까 꼭지점 X좌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추계방정식은 X는 5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X가 6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최소값은요. x가 6일 때 가장 밑에 있죠. 그러니까 f6의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x에다가 6을 대입하니까요. 6-5의 제곱 플러스 3이다 해서 최소값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한된 범위가 주어질 때 최소값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뭐 이게 어느 정도 A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가 이럴 때 저럴 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한된 범위가 정말 레알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먼저 보세요. 이 안에서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쵸?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안에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A부터 A 플러스 4까지. 이게 대칭축보다 왼쪽 부분에 이 제한된 범위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또는 이렇게 대칭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A부터 A 플러스 4까지 범위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즉 첫 번째 A 플러스 4가요. 여기가 바로 5인 위치잖아요. 5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 이면 즉 A는요. A는 1보다 작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때 최소값은 어떻게 갖는다? 어디가 제일 작아요? 네, A 플러스 4일 때가 가장 작아요. 지금 실제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면 제일 낮을 때가 언제예요? X가 A 플러스 4일 때입니다. F A 플러스 4가 최소값이 됩니다. F A 플러스 4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FA 플러스 4는 어때요? X자리에 A 플러스 4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X자리에 A 플러스 4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면서 얘를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다. 이렇게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중간에 이렇게 대칭축이 요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 즉 요 위치가 5거든요. 즉 A는요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 반면에 A 플러스 4는 요거보다 오른쪽에 요렇게 위치할 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간단히 말해서요 연립부등식이에요. A가 5보다 작을 때, 또 하나 동시에 5가 A 플러스 4보다 작을 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종합해 보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자, 볼까요? 최소값이 언제 가져요?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범위에서는 최소값은요, 바로 꼭지점에서 갔습니다. 지금 현재 꼭지점의 좌표가 5,3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으로 3을 갖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위치할 때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x가 5인 지점인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제한된 범위가 5보다 오른쪽이다. 즉 a가 5보다 크다 이면 됐나요? a가 5보다 크게 되면요. 이때 최소값은 fa에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x에다 a 대입하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얼마 되나요? x에다 a 넣었거든요. 25, 28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28, 네. 이때 바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y값이 작을 때거든요. 그쵸? 자, 이렇게 다양하게 직접 나눠봐서 최소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56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최대값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는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요.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는 5,3입니다. 됐죠? 자, 이때 제한된 범위가요. A 이상, A 플러스 4 이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되겠죠?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어디서 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지금 5,3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이렇게 그러면서 대칭축은요. x가 5일 때 대칭축 이렇게 갔습니다. 됐죠? 여러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됐죠? 그림은 조금 삐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는 제한된 범위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대칭축보다 지금 요 사이 간격이 4만큼 벌어져 있으니까요. 제한된 범위에 간격은 4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똑같이 범위가 요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A일 때 얘가 A 플러스 4라면 지금 대칭축은 X는 5거든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5에서 2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바로 3일 때입니다. A가 3이면 여기는 7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요. 최대값은 누가 최대값이 돼요? 대칭이기 때문에 요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즉, 이건 언제냐면요. A가 3일 때. 왜 하필이면 3이냐라고 묻는다면 자, 양쪽으로 완전히 대칭되게끔 양쪽 폭을 일정하게 잡았을 때예요. 그러면 간격이 4니까 대칭축으로부터 2만큼, 여기서 2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5에서 2 떨어져서 A가 3에 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둘은 양쪽이 대칭이다 보니까 높이가 똑같거든요. 이때 최대값은 사실 A가 3일 때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은 뭐예요? F3. 물론 F7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둘 다 값은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x가 3일 때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4 더하기 3이니까 이 값은 바로 7이 됩니다. 아, a가 3일 때는 최대값이 7이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자, 뭐 이렇게 위치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보다 좀 이렇게 치우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
요거보다 조금만 왼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면요. 일단 A는 3보다 작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A가 3보다 작다면 그때의 최대값은요. 당연히 띠리리리리리리리 A 플러스 4. 당연히 왼쪽으로 치우치면 A일 때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FA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F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자리 A 넣어보면 알 수 있겠죠.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8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엔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봤다라고 해볼까요? 지금 양쪽이 완전히 대칭되게 치우쳐 있을 때고요.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이때 제일 높을 때는 언제예요? A 플러스 할 때 제일 높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즉 A가 3보다 크게 되면 그쵸? A가 3일 때보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오게 되면 A 플러스 4가 더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A 플러스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F A 플러스 4가 최대가 됩니다. X자리에다가요. A 플러스 4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A-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를 전개한 것이 즉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최대값들을 알아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최소값, 최대값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문제 안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같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고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60번에서 한번 볼게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지금 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지금 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입니다. 물론 꼭지점의 좌표는 1,3. 됐죠? 그러면서 제한된 x의 범위가요. a부터 a 플러스 2까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짜자자자자잔. 됐죠? 이거 너무 오른쪽으로 그렸는데 조금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짜자자자자잔. 여기가 1일 때입니다. 대칭축이 x는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a부터 a 플러스 2까지 a부터 a 플러스 2까지 간격은 얼마냐 하면 간격은 2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언제 최대, 언제 최소를 갖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간격이 2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됐을 때는요. 0부터 1까지. 자, A가 0에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죠? A부터 A 플러스 2까지 간격은 2고요. 중간에 대칭축이 1이니까 그렇죠. 1에서부터 왼쪽으로 1만큼,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으면 바로 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최대 최소 구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죠?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에 온다라고 하면 그때의 최대값은 뭐가 돼요? F0이 최대값이 됩니다. 물론 F2도 같은 값을 가져요. 양쪽이 대칭이다 보니까. 자, 이때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은 위쪽에, 최소값은 아래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요. 이때 최대값은 4가 됩니다.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요.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칭될 때 얘기고요. 그죠? 대칭되지 않을 때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거든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조금 더 왼쪽으로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A가요. 뭐 마이너스 1까지는 안 왔어요. 아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0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땐 최대는 누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A일 때 가장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FA에서 갔습니다. 최소값은요. 여전히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요. 그렇죠. F1일 때 같습니다. 1일 때 최소값은 3이에요. 그쵸? A라고 하면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그쵸? 이때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요.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왼쪽으로 갔어요. 완전 왼쪽으로. 여기를 좀 지워볼까요? 짜자자자잔. 그래서 이만큼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지 않을 만큼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자, 즉 A가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게 갔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지만 마이너스 1까지 딱 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제한된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까지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때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이때 최대값은요. A일 때 최대값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FA 플러스 2일 때 최소값 같습니다. 이때가 제일 클 때, 이때가 제일 작을 때. 그죠? 그럼 최대값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FA 플러스 2가 됩니다. X자리에 A 플러스 2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A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요거 전개해서 나타내니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아까 완전 대칭되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요 범위 요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보면 짜자자자짠. 그래서 요때가 A 요때가 A 플러스 2가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0보다는 A가 크고 그렇지만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거이면 이때의 최대값은 누가 되겠습니까? FA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돼요. FA 플러스 2가 가장 높을 때다라고 하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최소값은요. 지금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요. X가 1일 때 같습니다. X가 1일 때 최소값 3을 갖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좀 더 보내볼게요. 조금 더 보내서 이렇게. 만약에 얘가 A 자체가 1에 왔다면요. 한쪽 끝의 범위는 3이 될 거예요. 그쵸? 요렇게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즉 A가 1보다 클 때 왜냐면 여기에 오면 최소값이 X가 1일 때 최소값이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이면 최대값은 FA 플러스 2가 되고요. 최소값은 FA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최소값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총 5가지로 나눴을 때 그때 각각 최대 최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분 그래프에서 제한된 범위를 옮기면서 실제 최대 최소값을 비교하면서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